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허빙유즈TV의 한정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제로블리핑이 또 2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저 1부에서는 우리가 운명의 일주일이지요. 그리고 이제 대지열병 테마에 대해서 좀 가져왔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제한적인 테마를 우리가 첫 번째 소개를 시켜드렸어요. 두 번째는 좀 연속성이 있는 이런 재료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스타트는 제가 한번 끊어볼까요? 좋습니다. 네, 저희가 가져온 첫 번째 테마는 이제 대북 관련 모멘텀을 좀 가져왔습니다. 대북 관련된 모멘텀이 주말 동안도 좀 많이 나와줬죠. 네, 뭐 미국 측에서 단계적인 뭐 제재를 완화시켜 주겠다. 이제 한미연합훈련도 남아있는 상황이고, 그로 인해서 조금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 시점인데,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 한미훈련에 관련돼서도 이게 그냥 정해져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단발적으로 흔들려 줄 수 있는데 그게 매수의 기회죠. 그렇죠. 사실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 올라가지도 않고, 조정이 없으면 올라가지도 않고, 또 위험이 있어야 또 사람들이 또 이제 매수 매도를 통해서 뭐 주가를 움직이는 그 누군가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에서 또 물량도 모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. 상승과 조정과 하락은 굉장히 자연스럽다. 거기서 어떻게 잘 파도를 타냐의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사실 이 뭐 대북 관련돼서 대북 지원을 하겠다, 수혜도 났잖아요 이번에. 대북 지원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진짜 상승은 저는 아직 나와주지 않았다고 봐요.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하고 실무 협상 단계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, 이 상황에서 협상조차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의 변동성을 보여준다? 이거는 그 다음 시세 분출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일련의 액션이라는 거죠. 재료하고 모멘텀은 크기가 다 정해져 있는데, 지금 구간은 사실 이렇게 뭐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, 뭐 이렇게 하겠다, 통신선을 연결을 하겠다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주는 시점이고, 이 추가적인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극적인 그런 재료가 필요하죠.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의 뭔가 기대감.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이제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회담을 하기 전까지가 엄청 파워풀했거든요, 사실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둘이서 이제 들어갔다가 문 박차고 나와가지고 이제 시원하게 많이 싸웠죠.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, 그 전까지,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까지,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실제로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는 못한다고 하죠. 맞습니다. 실적으로. 그래서 좀 축소를 했는데, 이거를 이제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, 미국이 그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해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한 번 더 테이블에 또 마주 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대북 관련된 모멘텀은 길이가 많이 남아있는 재료입니다. 나와줄 만한 모멘텀이 많고, 대한민국 시장 안에서 없어질 수 없는 테마예요. 통일되면 없어지겠지만 맞아요. 뭐 단기간에 쉽지가 않은 이슈기도 하고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모멘텀은 우리 남북 경협주 정도만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두 번째 재료를 좀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? 두 번째는 이제는 조금 뭔가 진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. 그래서 코로나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, 일단 뭐 처음엔 코로나 일반 그냥 우리 바이러스, 그리고 델타, 그리고 델타 플러스, 뭐 감마, 람다 뭐 등등 다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확진자가 뭐 계속 그냥 1000명은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사람들이 익숙하죠. 1000명, 1500명은 익숙한 것 같고, 일본,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코로나 관련주들이 작년에는 사실 엄청 강했죠. 완전 강했는데, 지금은 그냥 고개 들었다가 들어갔다, 고개 들었다가 내려갔다, 요런 흐름인 것 같아요. 지금도 사실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서 이렇게 언택트 관련주들은 사실 시세를 한번 분출해주고 조정을 좀 깊게 해주고 있죠. 이런 종목군들도 좋고, 요번에 뭐 KMRNA 해가지고 컨소시엄 만들어서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바이오 기업분들도 꽤 많고, 그런 기업분들은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. 맞아.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.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된다.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결국 이 mRNA 쪽으로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, 백신 쪽으로는 이제 지원을 해야죠. 사실 뭐 국민들마다 케바케지만 내 세금이 어디에 쓰인다라고 했을 때 그걸 찬반이 굉장히 많잖아요. 내 세금을 저기다 쓴다고 라고 했을 때,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내 세금을 백신하는데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 크지 않거든요. 그겠죠. 상대적으로 이제 뭐 어느 뭐 지역에 뭐 어느 공장에 투자한다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좀
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도 저는 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백신 쪽은 뭐 시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치료제 관련해서도 작년에 핫했던 치료제들보다는 또 새로운 치료제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? 되게 전문 용어인 약품 쓰면서 뭐 한국 BNC, 뭐 서울제약 뭐 이런 친구들이 또 나오는 거 보면은 또 치료제도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또 테마화가 또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순환매가 돌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이렇게 너무 딥하게 사실 코로나19 관련주들을 볼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을 필요가 있나라고 싶긴 한데 관심 있게 봐야죠. 관심 종목군들을. 왜냐하면 이런 종목군들이 언제든지 항상 시세 분출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을 좀 창출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다 라고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카카오톡을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 밑에 보시면 연속성을 가지기보다 이제 단발성 테마로 접근하는 게 맞다. 그래서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뭐 한번 아까 말씀드린 뭐 두더지만 고개를 들었다가 빠질지는 충분히 좀 시장 흐름을 파악하면서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러면 뿅망치를 맞을 때 사고 이렇게 고개를 들 때 팔면 되는 겁니까? 그쵸. 뿅망치 맞을 때 들어갔다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2,000명 넘어간다. 그럼 다시 고개 들면 이제 거기서 다시 사는 게 이제 팔아야죠. 거기서. 알겠습니다.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전략적으로 조정 매수, 슈팅 매도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2부 깔끔하게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